일단 첫 번째입니다. 진짜 뜬다. 네. 세빛 하늘 동등섬. 예. 아니 사실은 세빛 둥둥섬은 있어요. 이제 둥둥도 빠졌지. 세빛섬이야. 반포대교 앞에 있죠. 이제 처음에 세빛 둥둥섬이었어. 음. 이제 부도 나가지고 이제 바꿨는데 하여튼 세빛 하늘이 들어갔어. 하늘에 뭐야? 천공의 성 라퓨타. In the sky. 하늘에 떠 있는 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데 네. 이제 상상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해서 성공했다. 이게 국제적으로 확인이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특허를 받는다고 하면은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도가 바로 이런 모습. 그렇죠. 세빛 둥둥섬을 아래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 상온 초전도체 띄우면 되니까. 초전도체가 이제 이따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뜨는 성질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재료를 활용하면은 이 부족한 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아. 이거 빈살만 형님인데 확대 좀 해주세요. 살만이 형님이 원래 그 자산만 해도 한 2,800조 그렇죠. 정도 된다는 분인데 이 초전도체를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개발했을 때 미래 상상이에요. 365번 지원자 빈살만입니다. 면접 보러 왔어. 면접 보러 왔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건 이제 염 총장한테도 좀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 이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논문을 발표한 그렇죠. 게 고려대학교 고려대 연구진입니다. 고려대 연구진이에요. 고려대 출신이야. 그래서 이 고려대 연구진은 이미 초전도체를 개발했는데 그러면 누가 따라가야 돼? 연세대학교가 따라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연세대학교 지금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크림빵입니다. 연세대 크림빵입니다. 그래서 크림빵, 연세우유와 크림빵이 초전도체를 합산 초전도빵. 이거 해외에서도 난립니다. 해외. 사실 이것도 밈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코리아라고 썼죠. 한국 사람 같지는 안 생겼는데 관상은 딱 봐도 그냥 이제 중간인데? 물이 줄줄 새고 있어. 글로벌 워밍. 얼스에서 이제 지구가 글로벌 워밍 때문에 온난화 때문에 아픈데 이걸 한 방에 해결하는.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원래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하고 그렇죠. 집단 연구를 하고 공동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과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거인의 어깨 위에 쓴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벽돌을 하나 더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그냥 모듈형 건물을 지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냥 거의 뭐 아기 돼지 삼형제예요. 네. 바로 벽돌집 지어버렸어. 그래서 이제 초전도체가 일상화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제 몇 개 사진을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가 서울역이야. 여기 서울역이고 다음 클래스가. 봐봐. 쭉쭉 봐. 압구정 로데오 거리. 로데오 거리. 압구정 로데오 거리. 압구정 재건축 한 번 더 했네. 한 번 더 했습니다. 왜냐하면 초전도체가 있어. 돈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으니까. 로데오 거리 했어. 그다음에 종로 야경. 종로 야경. 종로 야경입니다. 남산 타워에서. 남산 타워에서 촬영. 서울 멋있어지네. 이렇게 됩니다. 초전도체 만들면 이렇게 돼요. 예. 자, 판교 테크노밸리. 여기는 야근은 더 잦아졌어요. 왜? 초전도체가 있으니까. 야근은 더 잦아졌어요. 중앙에 있는 건물이 네이버 본사. 네이버 본사. 여기가 네이버 본사인데 네. 거의 아스가르드급이야. 그렇죠. 광화문광장은 이제 정치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네. 하여튼 이 정도로 뭔가 정말 우리가 왜 이렇게 밈을 갖고 왔냐면 정말 꿈의 물질이기 때문에. 큰 물질이다. 그 다음은 또 뭐냐? 의료 시장도 완전히 바뀐다. 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지멘스사의 MRI 기계입니다. 우리 자기 공명.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뭐라고 했냐면 염기현 할머니 MRI 검진 끝나셨어요. 얼마요? 진료비는 의료보험 적용해서 3,800원이요. 3,800원? 네. 이게 이제 상온 초전도체로 갈 경우에 MRI를 만들고 검사하는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상황이 올 것이다 라는 예측이 나오는 거죠. 38만 원에서 3,800원이 되는 세상이 온다. 역풍이다님이 성공하면 사실 노벨상이다. 이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례로 봤을 때 과거에 이 초전도 현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노벨상 받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이론적으로 이래서 초전도 현상이 생긴다. 노벨상 받았죠. 네. 초전도 물질 만들어 버렸어. 맞아. 그러면 뭐야? 노벨상뿐만이 아닌 거예요. 네. 자, 꿈의 물질 전 세계 들썩. 이게 뭐냐? 네. 이렇게 지금 떠 있잖아요. 네, 요번에 이게 LK99예요. 초전도체란 말 알려면은 전도체부터 알아야 돼. 전도체. 전도체가 뭡니까? 전기가 통하는. 믿으시면 천당감. 이 전도 아니야. 이 전도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전도가 아니고. 네. 전기가 통하면 전도체입니다. 근데 전도체인데 전도체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 만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도체를 뭘로 감아 놓습니까? 테이프? 피복으로 감아 놓죠. 이거를 부도체라고 해요. 도체 중에 필요할 때만 전기를 통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딸깍딸깍. 왔다 갔다 하는 애가 있어. 얘는 도체는 도체인데 세미 도체야.
반도체죠.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게 반도체죠. 그래서 컴퓨터가 계산하고 이럴 때 네. 통했다 안 통했다 하면서 이제 연산도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체가 가지는 특징 중에는 저항이라는 게 있어요. 전류가 통할 때 반드시 도체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러니까 저항이 그럼 나쁜 건가? 저항이 나쁜 겁니까? 아, 저항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저항이 너무 없어져도 문제고 너무 강해져도 문제고. 그렇죠. 근데 그 저항을 이용해 먹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이제 뭐 열이 필요한 거, 그렇죠. 전열기, 다리미 이런 거. 다리미는 저항을 역이용한 거죠. 그렇죠. 문제는 이 저항이 근데 많으면 또 뭐가 문제입니까? 이 효율이 떨어지고요. 그렇죠. 이 저항이 너무 극심하게 할 때는 우리가 전기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보낼 때는 그렇죠. 이 저항 때문에 열 손실, 전기 손실이 일어납니다. 배터리를 계속해서 충전하는 이유, 그 다음에 이 핸드폰을 쓰면은 점점 뜨거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바로 이제 저항 때문이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사라지는 걸 누가 발견했던 거죠. 네. 이 1911년에 네덜란드 물리학자 카멜링 오네스가 이 초전도 현상을 처음으로 이제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네. 섭씨 영하 269도 근처에서 전기 저항이 0으로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 영하 270도로 낮추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일단 지구상에서 특별하게 고안하지 않고는 다 영하 100도 이상으로 올라가기 그렇죠. 때문에 영하 269도라는 건 굉장히 뭐 엄청난 온도가 되는 거죠. 만약에 초전도 물질이 있어서 저항이 0이 된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이제 많은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면은- 거죠. 열도 안 나지, 전기도 덜 먹지. 그럼 성능을 막 업그레이드해도 열이 안 나니까 부담이 없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방법이 있죠. 우리가 그럼 당장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우리 저기 방 온도를 얼마로 맞추면 됩니까? 한 영하 269도로만 맞추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문제는 없어. 어머니, 저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해야 돼서요. 보일러 영하 270도로 좀 맞춰주실래요? 그래, 뭐 너무 오래 하지 말고 그렇죠. 빨리 하고 꺼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네. 이 온도를 올리는 게 이제 지상 과제였던 거예요. 지상 과제죠. 야, 지금은 봐라. 지금 우리 오너스가 영하 270도에서 발견했거든. 요거 우리 조금씩 올리다가 어느 순간 인간이 그래도 요새 뭐 막말로 우리 한국 겨울에 추울 때 영하 15도는 그냥 가잖아. 네, 그렇죠. 영하 15도에서만 돼도 사실은 괜찮은 거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막 계속 올리자는 건데 그 올리는 게 쉽지는 안 왔죠.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왔습니까 요 지금? 260도를 한 영하 한 200도 부근까지도 올려요. 많이 올라왔네. 많이 올라온 거죠. 많이 올라왔어.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뭐라고 불렀냐? 어. 고온 초전도체라고 불렀어요. 고온 초전도. 그러니까 영하 200도가 고온인 거야. 이거를 한창 개발하던 게 이미 1980년대 무렵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고온 초전도체가 나와요. 아, 그렇죠. 음. 국내 개발했다는 이제 소식을 전하는 뉴스, 네. 1987년 5월 뉴스를 한번 보고 네. 연구가 어떤 과정으로 이어져서 왔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2의 전기 발견 등으로 표현이 되는 초전도체. 이 고온 초전도체가 우리나라도 이제 세계 첨단 수준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한국표준연구소 박종철 박사 연구팀은 이 고온 초전도체를 절대 0도, 영하 273도를 기준으로 볼 때 이 절대 온도 95도, 즉 영하 178도에서 초전도 현상을 띠는 것으로 세계 최첨단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고온 초전도체를 사용해 높은 자장의 자석을 제작을 하면은 핵 융합 발전과 손실이 없는 송전, 그리고 자석 안에다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것에 응용할 수가 있고 자력을 이용해 열차를 공중에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 초전도체 실용화 연구는 이제부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실용화 연구를 위해서는 대학, 연구소, 산업체가 일치 단결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갑자기 상온 초전도체는 뭡니까? 아니, 상온이 일상 온도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일상 환경에서 가만히 뒀는데도 이런 초전도 현상이 일어나는 물질을 개발했다라고 주장하니 269도에서 1도씩 올려오던 과학자들이 들 땐 뭐야? 그렇죠. 야, 저거 맞냐 저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동안 초전도 기술이 있었음에도 사실 상용화가 어려웠던 이유는 네. 냉각을 하거나 압력을 높여서 그 환경을 극한으로 조성하는 게 비용이 더 들기 아니,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야 이게 그냥 사실. 저기 전기세 낼 테니까 그냥 해 임마. 그냥 KTX 타 임마 이렇게 약간 뭐 온도를 냉동실로 만들려고 그래? 그런 상황이다는 건데 문제는 이렇게 만약에 이게 상온에서 이렇게 되면 대박인데 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사진은? 이 민간 연구회사인 퀀텀 에너지 연구소가 위치한 건물입니다. 아 이게 연구소예요 지금? 아니야. 연구소 인테리어 아니고 가게 아니야? 아니야. 이 건물의 지하 1층이야. 여기서
초전도 상온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전 세계 시선이 이 빌라 건물에 그렇죠. 쏠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 야 어디야? 어. 인테리어래 아니야 여기. 그럼 어디야? 간판이 어디 있어? 아니 여긴가? 여긴가? 아니야. 아니야. 이 밑으로 들어. 반지합니다. 여기서 99년도에 개발했다고 하니까 음. 사실은 의혹의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를 먼저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뭐냐? 네. 다음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어디야 했는데 지하 1층인데다 99년에 했다니까 일단 확인해 보자. 그 질소를 액체 질소를 냉각을 시켜야지만 초전 초전도가 연기가 되는 막 거예요. 나오는데 그거 없이 상온에서 가능하다고 하니까 뭐야? 논문 2편을 그쵸. 사실 아까 퀀텀 에너지 연구소에 음.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아카이브에 논문 2편을 공개합니다. 그렇죠. 아카이브. 여기 나중에 이제 설명 음. 나올 거예요. 근데 논문이 알려지니까 난리가 납니다. 야, 아까 아바타부터 밈이 쏟아지기 시작해. 그렇죠. 사실은 이 시기에 주식 시장이 난리가 뒤집어졌어. 미래 가치를 그렇죠. 반영해서 네. 하는 게 주가이기 때문에. 그냥 8월 1일 그제 중국 베이향대에서 이제 논문 결과를 이제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합성 결과 자기 부상이 관찰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초전도체는 아니지만 반도체다. 새로운 반도체 정도의 소재는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추정된다는 거고 현재는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 나사도 지금 뛰어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노벨상이냐 음. 검증을 끝났는데 맞다라고 하면 노벨상은 100% 노벨상이야. 근데 사실 그러면 이게 무가치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 각고의 노력 끝에 노력상. 노력상이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검증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네. 한번 쭉 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논문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라고 결론 지었냐 하면 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만약 이 물질을 결합을 한다면 그렇죠. 이 상 구조나 이런 걸 봤을 때 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이제 논문이 어디에 올라옵니까? 아카이브. 바로 이 아카이브라는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왜냐? 우리가 대부분 이런 과학 논문, 이렇게 큰 파장을 내는 논문은 어디에서 보입니까? 뭐 네이처지랄지. 네이처지에서 했다, 뭐 셀지에 그렇죠. 했다, 뭐 네이처지에 자매진 어디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인터넷에 뚝 올라왔단 말이야. 학술 데이터베이스이긴 그렇죠. 한데 이게 그러면 이거랑 뭐가 음. 다르냐라고 했을 때 그 차이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네. 네. 이게 보면은 이제 동료 평가 과정이 없다는 걸 단점으로 원래 지적하고 이제 있습니다. 네이처나 셀 이런데 뭐 유수의 학회지에 내려면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일단은 논문을 그 저널 이 편집부에 보냅니다. 편집부에 보내면 그 같은 동종업계에서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뿌려요. 익명으로 뿌립니다. 야 이런 게 왔는데 좀 어떤가요? 하고 이제 뿌리는 거죠. 이걸 바로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고. 피어 해요. 리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피어 리뷰 한번 당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눈물 쏟는데. 네. 그리고 찾아가서 한 대 치고 싶대. 남의 건 잘 보이거든. 신랄하게 비평합니다. 피어 리뷰가 신랄하게 봐. 이 이름을 자기 이름 안 걸고 비판하잖아요. 물론 말을 그렇게 쓰진 않았겠지만 이 논문은 쓰레기다라는 얘기를 막 써놔. 근데 그걸 디펜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막아내고 수정 보완해서 그쵸. 결국은 그 편집부에서 판단해서 이 가치가 있다, 학술적 가치가 있다 하면 이 학술지에 게재가 되는 거거든요. 이 디펜스를 통해서 피어 리뷰가 공격이라고 하면 이제 이걸 이제 원 저자가 디펜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방어를. 그래서 이 피어 리뷰가 사실은 우리가 염 총장 이거 뭐 건강식품 보조식품 있잖아, 그거 사기 아니야 했을 때 염 총장 이거 논문도 있어. 그렇지. 이 논문에도 나와서 하는 이유가 뭐야? 이 검증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권위를 이제 학계의 검증을 거친 거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아카이브는 자기가 근데 검증 전에 일단 많이 공유하면서 소통하는 채널에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게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게 뭐 아직 성공 실패 여부가 뭐 판가름 난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이게 맞다면 상온 초전도체라면 그냥 우리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 마지막으로 이거 좀 빠르게 짚어보죠. 네. 전력 손실 없어집니다. 음. 저항이 0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이런 이제 강한 전압을 통해서 전류를 보낼 필요가 없어져요. 자, 두 번째 자기 부상 열차 상용화. 아까 보셨죠. 얘기했죠. 예. 네. 핵융합 발전. 이게 큽니다. 음. 핵융합 이게 사실은 뭐 공학적으로 보면 토카막 방식이라고 해서 이 전자를 이 안에 가둬두기 위해서 플라즈마를 쓰는데 이게 사실 거의 엄청난 자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비용이 들었는데 만약에 상온 초전도체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게 그렇죠. 허용이 될 수 있다.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됩니다. 그래서 이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이 양자역학을 이용한 컴퓨터인데 여기에서도 사실 진공 상태와 극 저온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상온 초전도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쇼크가 될 수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쇼크가 될 수도 있고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겠지만 지금 나온 사실 이제 종합 지금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초전도 학회도 있어요. 초전도 학회가 상온 초전도 물질은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근데 신소재를 개발한 거는 맞는 것 같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게 증시에는 일단 영향을 주고 이제 있죠. 부른 보고 뭡니까? 돈 냄새 잘 맡는데 아니겠습니까? 냄새 바로 맡았어. 슈퍼컨덕터 LK99 Breakthrough Bird Spurs China 코리아 테크랠리. 테크랠리. 이게 지금 뭐 주식이 음. 뭐 지금 뭐 퇴직금 다 깨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전 LK99 어쨌든 그 시도 자체는 대단하시다. 아니, 저는 노력과 그 집념. 하나의 이제 어떤 연구를 99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온다는 거는 그 인간적으로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이 존경해야 되는 거고 실제 그 연구가 실제 뭐 재현이 되고 과학적 이론이 탄탄한 거는 이제 차치하고라도 BCH님이 고려대 연구진과 애트리 김현탁 박사를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되면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우리 국민 5천만이 그냥 다 부자가 되는 세상 올 거다. 믿음의 마무리로 한번 끝내보겠습니다.